여러분들이 책을 읽으실 때 메모하는 습관이 엄청 중요하다. 이거는 뭐 하도 들어서 여러분들 다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또 많이 쓰면 안 된다. 키워드 핵심만 쓰세요 하는 이런 얘기를 제가 자주 했던 거,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핵심 키워드만 메모를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는지, 무엇을 내가 선택해서 그것을 핵심 키워드라고 인식하고 그걸 써야 되는지, 여기에서 콱 막히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용기 내서 몇 가지 키워드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메모 독서를 실제로 해도 그것이 제대로 한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의심하고 이제 이런 병에 걸리신 분들이 아마 많으실 겁니다. 오늘 제 영상에서요, 핵심 인지적 메모 기록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고민을 풀어가는데 꽤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세 가지로 가르쳐주는 명지대 교수 김익환입니다. 책 읽을 때 메모 방법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조금 더 심층적으로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책을 읽으면서 메모하는 거 엄청 중요한데 많이 쓰면 안 됩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책을 읽을 때 생각을 하고 또 생각에 이음을 하고 거기에서 기억에 남는 핵심 키워드만 쓰세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 이 부분 다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또 있죠. 문장을 써가면서 여러분들 메모 기록하시는 분들 계신데 문장 절대로 쓰지 말고 키워드만 쓰세요. 이것도 기억하실 거고요.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겁이 나는 부분이 있어요. 키워드만 메모를 했더니 뭔 소리인지 못 알아먹겠어. 처음에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반복해서 하시다 보면 키워드와 키워드 사이사이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잠재력 안에 존재하게 되고요. 이것을 말하기로 여러분들이 해보면 신기하게도 그 사이에 있는 여러 내용들이 잠재력의 발현에 의해서 현재성으로 확 뛰어 올라오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제가 여태까지 자주 말을 해온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실제로 어려운 것은 책을 예를 들어서 10쪽 정도 읽었어요. 그 중에 핵심이 뭔지, 이것을 어떻게 선택하는지 이걸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점을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핵심을 인지하는 포인트를 빡 찍는 독서법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죠. 우선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대충 책을 보면서 질문을 찾는 걸 먼저 해요. 제가 제 책 파서브를 가지고 오늘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이제 제일 앞에 보면 기록을 나만의 실행 동력으로 만드는 법. 이게 이제 챕터 1이거든요. 요 제목에서 질문을 딱 찾아내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큰 글씨만 쭉 읽어봐요. 기록을 성장 도구로 활용하라라는 게 꼭지 제목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생각이 빠진 성실은 필요 없다. 아웃풋을 만드는 실행을 경험하라. 이런 내용들이 있죠. 중간중간 뭐 한 패러그래프 정도 이렇게 읽어보기도 하고요. 이렇게 쭉 보시면 혹시 생각의 게으름에 빠져 있지 않은가 뭐 이런 글씨들이 보이거든요. 기록의 일상화가 어려운 이유들. 아, 여기까지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책을 읽고 그 책의 내용이 기억이 돼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그 책을 읽은 내용이 의미 있게 작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하는 것을 여기서 묻고 있네 하는 생각에 도달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뒤에 보면 생각, 자기화, 기록, 뭐 실행을 위한 것 이런 단어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쭉 앞에 먼저 보시면서 질문을 찾아내는 것 이것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큰 글씨 위주로 쭉 돌아보면서 챕터 1의 질문은 기록을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무기로 만들려면 뭐에 주의해야 됩니까? 하는 인식에 도달할 수 있었어요. 실질적 작동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이 실질적 작동이라는 것은 그걸 기억나게 하라는 뜻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기억나게 하려고 할 때 우리가 메모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주의점을 여기서 주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것이죠. 질문을 찾아내는 건 예측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을 찾아내도 그 질문을 또 자꾸 잊어버리게 돼요. 책을 읽다 보면 내용이 계속 나오니까 나오는 내용에 휘둘려서 질문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제가 꼭 권하는 것은 질문을 챕터별로 그러니까 장 단위별로 꼭 써두세요.
해두시기를 권해요. 메모를 먼저 해두시는 거죠. 어차피 우리가 메모를 할 거니까 챕터 1하고 기록을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무기로 만들려면 뭐에 주의해야지? 하고 질문을 써놓는 거야. 실질적으로 작동하게 기억나게 하는 것이지. 그러려면 뭐에 주의를 해야지? 주의점을 내가 읽으면서 찾으면 되겠네. 이렇게 질문을 계속 염두에 두면서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시면요, 핵심을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독서를 하게 되고, 우리가 메모 기록을 하는 것이 핵심을 인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메모 기록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여러분들이 하실 것은 실제로 읽는 것이죠. 그런데 읽을 때 제가 책에 표시하면서 읽으시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책에 표시하는 방법은 저는 핵심이 되는 건 이렇게 동그라미를 크게 그냥 표시를 합니다. 샤프를 쓰시는 게 좋아요. 연필이나 샤프를 쓰면 좀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그러니까 표시를 쭉쭉 할 수 있게 되시죠. 그리고 동그라미를 친 다음에 그것의 설명과 관련된 것 중에 중요한 거, 뭐 두세 키워드 정도만 이렇게 언더라인을 제가 거놓는 이런 방식으로 합니다. 질문과는 직접 상관은 없지만 여기 굉장히 재밌는 하나의 지식이네. 그런 건 제가 이렇게 세모를 치는 방식으로 책에 표시를 하면서 읽는다고 제가 다른 영상에서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걸 전제로 하는데, 자, 쭉 읽어요. 쭉 읽는데, 그러니까 챕터 1에 기록을 성장 도구로 활용하라. 이제 여기서부터 눈운동 독서를 하겠죠. 눈운동 독서를 쭉 하면서 읽어요. 머릿속에 뭐가 있다고요? 질문이 있죠. 그러면 그 질문의 답에 해당하는 것만 표시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요령의 핵심입니다. 요 두 번째를 저는 철저하게 지키면서 해요. 자, 읽다 보면 이 얘기도 좋네, 이 얘기도 좋네, 이런 것들이 막 나와요. 뭐 예를 들어서 성실하게 노력하니 언젠가는 잘 되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를 품고 스스로를 다독이는 이 태도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책을 읽는 것은 보여주기식의 성실함에 해당한다고 이 책에서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되게 팍 찔리는 내용이네. 그렇지만 이것은 질문에 대한 답에 해당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스스로 감동받으면서 읽으면 돼요. 여러분들 이때 뭘 믿으시라고요? 그 내용이 나의 잠재성 안에 남아있을 거야라는 걸 믿고 오히려 읽으면서 감동 그 자체에 주목하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쭉 읽었어요. 쭉 읽다 보니까 실행, 여기서 선생각을 전제로 한다고 쓰여져 있고요. 뒤에 반드시 후생각을 하고 그것을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쓰여져 있어. 이게 핵심이네. 답이 이 안에 하나 들어있네. 이렇게 생각되면 표시를 하고, 저 같으면 선생각, 그 다음에 실행 후에 후생각. 이것이 핵심인데 이것이 우리가 기록과 깊은 연관관계가 있네라고 생각하고 표시를 해둔 거예요. 또 쭉 읽습니다. 쭉 읽다가 어린 왕자에 등장하는 점등인 비유가 나와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 무조건적인 성실성에 대한 비판이지 않습니까? 요거는 질문에 대한 답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내가 다른 데 써먹을 수 있는 지식 같은 것이네. 세모로 제가 표시를 하면서 읽겠죠. 쭉 갔어요. 결국은 기록의 핵심은 생각이라는 게 여기에 나오는구나. 기록을 하려면 생각을 해야 기록을 할 수 있고, 이게 이제 반복되면 우리가 생각 습관 같은 게 몸에 붙겠죠. 그러면 그 생각 습관이 결국은 우리 자기 머릿속에 생각난 것만 적으니까 키워드 위주의 기록을 하게 되는 그런 기록 습관으로 이어진다는 내용. 요게 답의 핵심이 되겠구나. 뒤에 쭉 보니까 기록과 생각의 상호작용이라는 것을 아주 중시하고 있네요. 기록과 생각의 상호작용에 동그라미 쳐놓고, 그다음에 내 안의 잠재성을 현실로 구현하는 경험, 이것도 줄을 쳐놓을 것 같고요. 기록하는 시간에 다른 일을 하는 게 더 생산적이라고 얘기하는 이 고정관념에 줄 쳐놓고, 기록의 효용성을 직접 체험하면 이 고정관념을 우리가 깰 수 있어. 이런 부분이 이 챕터의 질문에 대한 답의 핵심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또 쭉 읽으면서 결국은 기록이라는 건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계획 기록을 쓰면 그것은 시뮬레이션, 머릿속으로 계획을 돌려보는, 생각을 해보는 이런 것과 결합되어야 되고, 우리가 회의록을 쓸 경우에는 회의 내용을 잘 듣고 거기서 핵심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낸과 동시에 자기 해석 같은 것을 하면서 기록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구나. 이렇게 기록이라는 건 생각이구나. 생각이 없는 기록은 의미가 없구나 하는 것을 책을 읽으면서 깨닫고, 이것이 질문에 대한 답일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되는 부분을 표시하면서 보는 것이죠. 결국은 뒤에 보면 생각, 자기화, 기록, 이게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핵심이고, 결국은
기록, 생각 이 모두는 실행을 위한 것이구나 하는 얘기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쭉 다시 보면서 저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질문은 여러분들 뭐였죠? 써놨으니까 그걸 보셔도 돼요. 사실 책을 읽으면서 계속 질문을 상기했기 때문에 질문은 여러분들 모두가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기록을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다시 말해서 잘 기억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무기로 만들려면 어디에 주의해야지, 이게 질문이었지 않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전체적으로 읽어보니까 생각을 아주 간단하게 기록하는 것, 생각을 많이 하고 기록을 간단하게, 이걸 반복하면 우리가 전략적으로 그 행위를 할 수 있는, 실행에 이어지는 그런 인간이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직접적인 답이 되겠죠. 그 안에 디테일 내용들, 아까 우리가 체크한 거, 전략적 인간이라는 것은 결국은 선 생각하고 실행하고 또 후 생각하고, 이게 이제 전략적인 인간인데, 기록과 생각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우리는 이 전략적 인간, 다시 말해서 기록을 생각의 도구로 사용하고 또 생각의 기록을 하게 하고, 이런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군. 핵심적으로 많이 쓰면 안 되고 핵심 키워드만 써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메모를 하고 또 생각을 해주고, 그래서 얘가 아까 계획의 경우는 시뮬레이션 생각을 해줘야 되고, 회의의 경우는 핵심 내용을 생각해서 기록해줘야 되고, 기록한 걸 보고 또 회의 내용을 생각해주고, 그래서 생각하며 기록하고, 그래서 실행의 전략성을 높이는 것, 이것이 이 챕터에서 핵심적인 답이었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되겠죠. 자, 제가 제목을 핵심 인지적 메모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핵심 인지적 메모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여러분들의 영상을 통해서 이제는 이해하셨을 겁니다. 먼저 질문을 찾고 그 답의 핵심을 찾는 인지 방법, 이것이 핵심 인지이거든요. 그러니까 핵심 인지적 메모라는 것은 답의 핵심에 해당하는 것을 키워드만 메모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내가 무엇을 키워드로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어. 질문의 답인지를 판단해보면 여러분들이 그것이 핵심 키워드인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 질문을 항상 염두에 두고 그 질문의 답인지 아닌지 그것을 계속 생각하면서 책을 읽어가고, 그것이 발견되면 표시하고, 표시된 것을 쭉 생각의 이음으로 한 다음에 질문에 대한 답을 메모하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시면 책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더군다나 기억에 쫙 나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읽으실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핵심 인지적 메모 기록의 실체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을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게 여러분들의 독서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